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행정심판 재결된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48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건설 폐기물법 위반. A라는 업체가 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고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허가 사항이 본래 받을 때 좀 넉넉하게 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주변 여건 사항과 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업장을 좀 비좁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마음적으로 좀 넓혀야지, 좀 확장해야지 하면서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더군다나 코로나 19가 몰려오는 바람에 더더욱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은 코로나 19와 관계없이 계속 밀려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줄질 않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동하고 있는 폐기물 그 시설로서는 도저히 이게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넘쳐서 주변 환경은 물론이고 정말 그 전체적으로 좀 건설 현장까지 이렇게 좀 상당히 문란하고 난무한, 참 보기에 좀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로 계속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허가를 받은 이 폐기물 운영업체는 할 수 없이 허가를 뒤로 미룬 채로 그냥 받아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주변 환경은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그 업체와의 개인적인 좀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거기서 그 행정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다려 준 겁니다. 조금 이렇게 기다려 줬는데 도저히 중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고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 문화가 원래 발달되면서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약간 기형아적인 이런 그 형태로 신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하고는 전혀 큰 관계가 없이,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근에 살기 때문에 거의 뭐 피해가 없는데, 다른 피해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다리면서 행정관청과 현장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곧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자, 신고를 받은 그 행정관청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나가서 그 신고한 사람에게 그 현장 사정과 또 이런 처분 결과를 일단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거나 또 그 사람의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하면 담당자가 큰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곤혹이라는 것은 직원으로서의 어떤 분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담당은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보지 않아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편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건설 폐기물업을 2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담당도 2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이게 만약에 마비가 되면 그 모든 그 주변이 정말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물론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주가 되겠지만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관련법은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확장을 하게 돼 있는데 확장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냥 받아서 계속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근데 그 처리를 해오다 보니까 결론은 상당히 주변이 깨끗해졌고,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이 건설 폐기물 업체에 표창이라도 줘야 돼요. 왜냐면 정말 개인의 이익보다는,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었겠죠. 개인의 이익과 사익과 공익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받고 나니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신고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사정을 얘기해서 양해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할 때는 그 신고한 사람이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가 되면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설사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갑자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와서 덤프 트럭으로 가득 싣고 오죠. 그 건설 폐기물이요. 만약에 그거를 와서 그 주변에다 뿌리고 갑니다. 버리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디다 버릴 데가 없이 다시 현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퍼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게 쌓이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폐기물 그 처리 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그 행정관청이 상급기관인 중앙 아니면은 도행정기관에 행정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보고 내용은 분명히 이해가 된다. 위법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건설 폐기물 업을 할 때는 그 바운다리, 그러니까 면적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할 때는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쌓여가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관계에 있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행정심판위원회 그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입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청구서를 받아든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말 법이 아니면 10번이라도 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법을 무시하고 또 이 사람의 그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형평에 반반씩을 양보해서 한 걸음씩 양보하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익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거일득이 있어요. 그죠? 일득일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2개월을 1개월 정도로 감경을 해주고 영업정지를 그리고 좀 빨리 좀 그 서둘러서 그 허가를 받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라 라는 뜻에서 이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을 해줬습니다. 일부 인용이 뭐냐면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다. 이렇게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건설업, 그 폐기물 업자는, 처리업자는 일단은 이제 다음 연도
만약에 이 신고가 끝났으니 다시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만약에 계속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몇 개월, 한 거의 5, 6개월 정도는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있고, 왜냐하면 금방 그 행정심판이 끝났는데 또 곧바로 같은 사건을 갖고 바로 행정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한번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일부 인용이 결정되면 바로 다시 그 사건을 갖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뭐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고 또 그 공익도 그렇고 사익도 그렇고 양쪽에 다 일거양득이 되는 서로가 손해를 좀 보면서도 감수할 만한 그런 여건으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당히 슬기롭게 했다, 슬기롭게 재결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도 불만은 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고, 지금 이거 행정심판 청구하신 사업자도 또 어쩔 수 없고, 행정관청에서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자, 원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꼭 법으로만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해서 공익에 어떤 피해가 올 때는 그걸 절충해야 되는, 절충할 만한, 또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발동이 됐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1개월만, 만약에 2개월까지 가만 놔두면요, 그 쓰레기가 너무 차서 정말 감당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처분청에서도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해 준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참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담당이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건설 폐기물법 위반에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1개월로 감경되었다라는 사례를 4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심판이 또 모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항상 공익을 이렇게 같이 공익과 사익이 공존할 때 그래도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도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활용하시기 바라는 뜻으로 여러분께 이 행정심판 재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